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2월 31일까지 매우 의미심장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세종시대 등에서 조선 전기 금속활자와 옥루 그리고 일성정시 같은 과학기구의 부품들까지 금속유물 1775점 전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 출토품입니다. 시간 남으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부터 이 인사동 출토 유물 관련 기사를 준비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읽은 실록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37년 4월 15일자 세종실록인데요. 이 세종의 명을 받은 승지 김돈이 천문기구인 일성정시의의 발명 내력과 원리를 쓴 기록입니다. 일성정시의는 낮에는 해, 밤에는 별자리의 운행으로 시각을 측정하는 그런 천문기계죠. 그런데 김돈이 세종의 명을 받아 쓴 이 일성정시의 원리는 제 깜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고차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천문학에 통달했으면 저런 해설을 달 수 있을까 하고 승지 김돈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글 중간에 반전의 내용을 읽고 무릎을 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성정시의 제작 원리를 주상께서 직접 지어서 김돈에게 주면서 과인의 글을 토대로 해서 경들이 다듬고 보태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임금의 설명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도 쉽고 상세해서 김돈이 단 한자도 고칠 수 없었다. 결국 김돈은 글 머리와 끝만 살짝 보태서 그대로 지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세종께서는 일성정시의 제작 및 작동 원리를 꿰뚫고 계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돈이 토시 하나 고칠 수 없었다라고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다른 실록 기사 하나를 떠올렸는데요. 세종실록 1423년 12월 23일자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은 늘 난 말이야 책을 본 뒤에는 잊어버리는 적이 없었어 라고 했다. 그 총명과 학문 좋아하심은 천성이었다. 임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력 그리고 가계도까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했다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참 딱한 생각도 들죠. 이런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종은 신하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호호백발이 될 때까지 들들 볶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세종은 1427년 1월에 황희를 좌정승에 그리고 맹사성을 우의정에 발탁하는 인사쇄신을 단행하는데요. 황희 맹사성 투톱은 1435년 맹사성이 76살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8년이나 지속됩니다. 황희는 또 떴습니까? 144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재상 신분으로 세종을 보필하다가 87살의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두 번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은퇴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맹사성이 79살, 황희가 90살이었습니다. 세종은 그야말로 황희 맹사성 투톱의 재능을 죽을 때까지 뽑아쓴 셈이죠. 신하의 재능을 늙을 때까지 뽑아낸 예가 또 있습니다. 무관 출신의 과학자인 이천인데요. 세종은 1420년에 이천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종 때 주조한 활자의 글자 모양이 고르지 않다. 당신이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봐 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당시 금속활자는 모래주형 즉 주물사로 주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된 활자가 네모반듯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래 알갱이가 붙어 있어 갖고 주조 상태도 고르지 않았거든요. 주조한 활자들을 또 조판 틀에 고정하는 일도 또 흔들림 없이 인쇄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종이 이천에게 당신이 한번 해보라 라는 명을 내린 거거든요. 이천은 나름 온갖 방법을 짜내서 급기야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는데요. 이것이 경자년에 주조된 경자자입니다. 1420년이었습니다. 경자자의 개발로 해서 하루에 20여 장 정도 인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세종이 만족할 리 없었습니다. 세종은 14년이 흐른 1434년에 다시 이천을 소환합니다. 당시 이천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즉 59살이었거든요. 이천은 세종의 부름을 받고 저는 이제 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완곡하게 사용합니다. 나이 핑계를 댄 거죠. 그러나 세종이 누굽니까? 맹사성과 황해 같은 분도 7순 8순이 넘도록 쓰셨는데 환갑도 안 된 이천이 감히 명을 거절하다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세종은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명을 받잡은 이천이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성과를 이뤄내거든요. 경자자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거죠. 또 조판한 활자와 활자 사이의 빈 곳을 대나무로 끼워 고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조판 인쇄 때 흔들림을 최소화한 거죠. 이것이 1434년 갑인년에 개발한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개발로 하루에 40여 장 정도 인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갑인자로 찍어낸 책은 글자 외에 필력의 약동이 잘 나타나고 글자 사이가 이렇게 여유롭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자를 활자본의 백미다 라고 극찬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사동에서 갑인자의 일부가 출토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이천이야말로 세종에 의해 그 능력이 탈탈 털린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종은 금속활자의 개발에만 이천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장영실과 함께 혼천이와 간이, 일성정시의, 앙부일구 등의 제작에도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평가받는 간이대를 건축한 사람도 바로 이천이었습니다. 세종도 어지간하지만 그런 세종의 끊임없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 이천도 참 대단한 분이죠. 세종이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천문 관측 분야였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부터 하늘의 별자리 변화를 제대로 관측하는 것은 하늘과 백성을 소통시키는 최고 지도자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종은 가만히 있질 않았죠. 1420년에 첨성대를 세우고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합니다. 은퇴 후에 고향인 장흥의 낙향에 있던 전 관상감 윤사웅에게 역마를 보내서 이걸 타고 당장 입궁하라 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은퇴한 관리에게 관용차를 보낸 셈이죠. 그렇게 재발탁한 윤사웅 같은 천문 관리들을 경기도 화성, 광주, 부평, 인천 등의 가까운 곳에 수령으로 임명합니다. 서울 복원에 있어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재빨리 상경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승정원에서는 미천한 무리를 큰 고을의 수령으로 발탁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상소문을 연일 올립니다. 그러나 세종은 밤잠을 자지 않고 천문을 관측해서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있는 이들과 호의호식하는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장영실은 어떨까요? 장영실은 동네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는 장영실의 기묘한 솜씨는 임금의 뜻과 정확히 일치해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장영실의 재주에 흠뻑 빠진 세종은 중국에 들어가서 각종 천문기기의 모양을 모두 네 눈으로 익혀와서 빨리 모방해서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장영실은 천재군주 세종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눈썰미였습니다. 1년 뒤에 돌아온 장영실은 눈대중으로 외우고 그려온 중국 천문기구의 도예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똑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이 눈썰미로 배워온 실력으로 자격루를 제작하자 원나라 자격루보다 훨씬 정교한 물시계를 만들다니 기이하구나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럼 맹사성과 함께 세종시대에 예약을 정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박연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율관을 만드는 일은 박연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악기를 박연에게 맡기면 서리와 가락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감을 안겼습니다. 용제청화는 세종 연간의 사람들은 박연과 장영실을 두고 모두 세종의 시대에 응해서 태어난 인물들이다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조선의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한 이순지와 김담, 그리고 간이대 보루각 조성에 공이 큰 김돈, 그리고 농사직서를 편찬한 정초 등에서 손꼽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죠. 정초와 함께 각종 천문 의기 설계에 관여한 정인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론한 분들 가운데 정인지를 비롯한 상당수가 순수 과학자라기보다는 문무관 출신이죠. 하기야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도 세자 시절에 추구기를 제작했다라는 사실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세조 즉 수양대군은 갑인자 개발 때 모자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세조의 글씨를 새긴 갑인자 활자를 주조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세종 연간에는 세종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문, 무신 등의 신료 그리고 관노비까지 임금을 닮아서 문, 이과에 두루 능통한 천재들이 넘쳐났던 시절이죠. 그런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속활자와 당대 세계 최고의 천문 과학 기구를 발명한 겁니다. 천재 임금과 천재 정치가, 천재 관리, 천재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세종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